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중국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태국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카냐입니다. 25살이고 태국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호텔이 관광지 한가운데 있다 보니 가끔 외국 촬영팀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킹더랜드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갑자기 웬 드라마냐고요? 이 드라마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거든요. 작년에 우리 호텔에 한국의 드라마 팀이 왔어요. 평소에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해서 자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상 그 나라의 드라마를 보면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 호텔 손님들도 한국 분들의 비중도 많아서 한국어도 혼자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죠. 주인공들 얼굴은 못 봐서 너무 아쉬웠지만 촬영팀이나 매니저들은 종종 봤는데 다들 너무 예의 바르고 태국어로 말을 하려고 해줘서 항상 기분이 좋았죠. 촬영팀이 우리 호텔에 머물 때 저는 그들의 담당 호텔리어였어요.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됐죠.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어느 날 촬영팀 매니저분이 저에게 급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카냐 씨, 혹시 근처에 전통 태국 의상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아나요? 내일 촬영에 꼭 필요한데 갑자기 준비한 것이 망가져서요.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시간에 의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전통 의상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수소문했죠. 다행히 제 이모의 친구분이 전통 의상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황을 설명드리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그 가게에 가서 의상을 받아왔어요. 촬영팀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매니저분이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요, 카냐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죠. 그 후로 촬영팀 분들은 저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태국 문화나 관광지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의견을 구하시기도 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드렸어요. 맛있는 현지 식당도 추천해드리고 숨겨진 관광 명소도 알려드렸죠. 촬영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매니저분이 저를 불러 커다란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카냐 씨, 이건 우리 팀 모두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들이에요. 카냐 씨가 우리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우리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방콕에서 무언가 사서 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 가져온 것 중 드릴 만한 것이 이것뿐이네요.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봉지를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초코파이, 새우깡, 김 등등. 제가 TV에서만 보던 과자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일로만 여겼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한국 과자를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초코파이를 열었죠. 부드러운 초콜릿 코팅을 베어 물자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폭신한 마시멜로와 부드러운 케이크의 조화. 정말 환상적이었죠. 다음으로 새우깡을 열었는데 봉지를 열자마자 고소한 새우 향이 솔솔 났어요. 한 입 빼어 물었더니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건 허니버터 칩이에요. 처음 맛봤을 때 그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버터의 고소함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감탄하자 동료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카냐, 이 과자들 정말 대단해.
우리 과자랑은 또 다른 맛이야. 수파완이 말했죠. 맞아, 특히 이 허니버터칩. 정말 끝내주는걸? 라차다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과자를 먹으며 한국 드라마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과자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봉지 안에는 김이라는 것도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했어요. 검은색 네모난 종이 같아 보이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 김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이게 뭘까? 하고 물었죠. 아버지께서 이거 일본 스시 만들 때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맛봤어요. 어머, 이거 짭짤하고 고소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러게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촬영팀 매니저가 김을 주면서 뭐라고 했었는지. 밥에 싸서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밥을 지었어요. 따뜻한 밥 위에 김을 올리고 돌돌 말아 먹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그러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 김으로 특별한 식사를 했어요. 평소에 먹던 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이었죠. 짭짭하면서도 고소한 김의 맛이 입안에서 퍼질 때마다 마치 한국의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카냐,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한국 문화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어서 좋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단순히 호텔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종종 마트에서 김을 사 먹곤 해요. 한국 음식을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한국 식당도 가보고 라면도 사 먹어봤죠. 이렇게 조금씩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과자 하나, 김 한 장으로도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호기심에 찬 제가 드라마팀 분들께 물어봤어요.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랬더니 저와 같은 호텔리어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제 직업을 다룬 드라마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그날부터 저는 방영일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와, 정말 대박이었어요. 특히 주인공이 저와 같은 직업이어서 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죠. 물론 주인공처럼 다정하고 멋진 한국 남자친구까지 있으면 더 완벽하겠지만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태국 여행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제가 사는 방콕의 주요 관광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와사룬, 카오산 로드, 아이콘시암, 아시아티크. 제가 매일 보는 풍경들이 드라마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특히 제가 자주 가던 식당도 나와서 더 반가웠죠.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자주 가던 그 식당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냐, 우리 식당이 요즘 대박 났어. 한국 드라마팀이 촬영하고 난 뒤로 손님이 부쩍 늘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주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우리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킹더랜드의 인기 덕분에 태국 정부에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뜨라이수리 따이 사라나꾼 정부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킹더랜드의 태국 에피소드가 태국 열풍을 일으켰어요. 외국 제작사들의 태국 촬영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주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우리 정부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티폰 쿰플름 문화부 장관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킹더랜드를 통해 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가 세계에 알려졌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촬영지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실제로 제 일상에서도 느껴졌어요. 호텔에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작년 3분기부터 갑자기 뱅코리아 운동이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SNS에서는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한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졌죠. 이 사태의 주요 발단은 태국 출신 트로트 가수 암추 이마 씨의 한국 공연장에서 158명의 불법 체류자가 검거된 사건이었어요. 한국 경찰은 태국 불법 체류자 검거가 쉽지 않으니 이 기회를 빌려 일망타진할 생각이었대요. 이 외에도 태국의 유명 인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앞다투어 한국에 대한 반한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태국인들이 일제히 여행을 취소하고 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기름을 붓듯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더 커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다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 수파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수파완은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수파완, 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죠. 수파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카냐,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 긍정적인 교류를 해왔잖아.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러면서 수파완이 덧붙였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리사가 블랙핑크에서 활동한 덕분에 전 세계에 태국을 더 알릴 수 있게 되었잖아. 오히려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수파완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평소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잘 알고 있던 저는 이렇게 말했죠. 맞아, 수파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한국을 직접 가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저는 수파완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동료 라차다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어요. 카냐, 수파완, 너희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아닐까? 라차다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다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엄격한 입국 규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함께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며 자신도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자
SNS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태국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왜 한국에서 엄격한 입국 규제를 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낸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입국 불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에 들어오는 태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2023년 통계를 보니 한국에 있는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2015년에는 약 5만 2천 명이었던 태국인 체류자 수가 지난해에는 약 15만 7천 명으로 무려 3배나 급증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부당하게 입국 거절을 당했다던 사람들의 말이 조금 의심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자신이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외에도 한국이 태국을 향해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태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해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대요. 관광이 목적인 척하면서 해당 물품을 유통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태국과 한국의 합동 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유통하려던 123kg의 마약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대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한국이 입국 규제를 철저하게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어요. 대신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태국에서 신성시하는 조형물 위에 올라가 서슴없이 사진을 찍고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우고 버려서 불이 날 뻔한 적도 많았거든요. 저도 연기가 난다는 컴플레인 확인하러 가보면 매번 중국인이었거든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중국어로 대답하며 돌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용변을 아무 곳에서나 보고 처리도 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달라고 제재를 가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중국어로 대답하며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관광지의 음식점이나 우리 호텔에서도 항의를 했지만 태국 정부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인 관광객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저렴한 것을 찾으며 가성비 여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관광도 사업이다 보니 돈을 써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들은 그다지 돈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주 가던 식당이나 마사지샵 등은 매출이 떨어져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있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고 나섰던 가게. 주인들마저 나서서 한국인이 오게 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작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을 하자고 한 것은 일반 태국 국민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현재 태국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갑작스러운 정당 해체와 총리 해임으로 인한 정권 교체로 안정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아주지 않으니 관광업에 의존하는 우리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에 새로운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으로 혐한 감정을 가진 태국인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